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음. 휴일에 또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뭐 녹화본 보시는 분들께도 좀 말씀드리면, 어, 본의 아니게 뭐, 이렇게 죄책감 들게 한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고요. 오늘 좀 이렇게 강행을 하게 된 이유는, 어, 사실 이제 2주마다 저희가 이제 한 번씩 하는데, 사실 저는 2주마다 하는 것도 사실 좀 되게 좀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이상적으로는 뭐 일주일마다 최소 일주일마다 해야 되고 일주일에만 두 번씩 또 해야 되는데, 우선 뭐 저도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2주마다 하는데, 뭐 다른 분들도 지금 현업을 병행해서 하시니까 쉽지 않으실 거다라고 해서 이제 2주마다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이제 오늘이 투표일이라서 이거를 이제 저번 주로 땡길까 아니면은 다음 주로 할까, 그래 가지고 좀 고민이 돼 가지고 한번 투표를 해 봤어요. 만약에 이제 수미 쌤께서 다음 주가 가능하셨으면은 제가 다음 주에 했을 텐데,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일단 오늘 그러면 매주 이제 녹화를 해 주시니까 하고 그다음 또 2주 뒤에 또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안 그러면은 이제 거의 4주 만에 해야 되니까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참석 못 하시는 분들 너무 죄책감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녹화를 이렇게 또 해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좀 잘 해 주시고, 어 제가 뭐 이 강의를 좀 저 나름대로 인제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들이 인제 좀 잘 따라와 주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인제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개인적인 이유라고 하면, 제가 나름 그래도 이제 유니티 마스터라고 해서 유니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회사 내에서도 어 나름 이제 전문가로 제가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데, 어 예전에 제가 인제 그 강의를 한번 인제 강의 활동을 할 때가 있었는데, 사실 되돌아보면은 '아 그렇게 제가 좀 잘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어 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좀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그런 부분을 좀 키워보고 싶다라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돼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한번 '좋은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잘 따라와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열심히 그냥 각자 속도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잡설이 너무 길었는데, 오늘은 또 휴일이고 그러니까 좀 빠르게 짧게 하고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유니티 벌써 이제 7 차인데요. 어 일단 공식적인 강의는 7 차로 이제 종료를 하고 프로젝트로 이제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강의 지금 거의 저희가 인제 초보자로서 알아야 될 거는 거의 다 일단 한번 쭉 훑어봤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사실 이거 유니티는 뭐 100 차까지 강의를 해도 부족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근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하는 것도 어렵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쫓아와야 되는데, 사실 쫓아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주제를 정해서 하는 거는 요 7 차도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이제는 프로젝트로 넘어가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조드렸듯이 프로젝트 이제 시작을 했다. 프로젝트 방식은 저한테 이제 메일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거죠. 벌써 4 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제 코멘트를 조금씩 받으셨고, 그거를 인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어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겁내지 말고 스타트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 좋아요. 저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어 뭐 "이런 거 해도 될까요? 저런 거 해도 될까요?" 뭐 다 좋습니다. 일단은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첫 프로젝트는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첫 결과물을 한번 내는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고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좀 그런 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를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거 말고 이렇게 하시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 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분들은 저한테 이제 코멘트 받았기 때문에 아실 텐데, 다른 분들 전혀 겁내지 마시고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다음부터는 지금 요 프로젝트 컨설팅을 하다 보면 '아 이분들한테 필요한 경험이 뭐겠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쪼끔씩 느끼거든요. 그래서 벌써 하나 나온 게 이제 사운드 효과에 대한 부분. 저희가 사운드를 별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사실 사운드는 되게 간단해 가지고 별거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실질적인 인제 그런 예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다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운드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다음 주제 때는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인제 프로젝트를 하려면 코드 리뷰라는 거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발하다 보면 뭐 이거 잘 안 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디버깅이라고 그러거든요. 디버깅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제가 그 작업하고 있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네이버 메일에다가 막 프로젝트 막 첨부해 가지고 보내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이 공유 체제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겠지만 GitHub라는 거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GitHub 쓰실 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모르실 것 같아요. AR/VR 그것도 한번 해야죠. 예. AR/VR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기초를 지금 닦아야지 AR/VR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R/VR도 한번 다루긴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GitHub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 GitHub를 통해서 저랑 코드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제 때 다음 강의 때 제가 GitHub 뭐 설치부터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말씀드릴 거고, 나중에 인제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면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 PC에만 있는 것보다는 뭐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디 가서 뭐 "아 나 이런 거 만들었어." 하면서 이렇게 좀 자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 유니티 플레이라고서 인제 그 배포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올려셔 가지고 완료를 하는 걸로,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를 어쨌든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UI, 지난번에 이제 유니티 2D 하면서 2D의 일종이죠. 근데 이제 2D는 아니에요. UI는 또 쪼끔 다른 개념입니다. 2D에 속하긴 하지만 UI는 목적이 인제 분명한 게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어떤 메뉴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그런 이 메뉴 체계를 만드는 거를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UI라고 그러는데, 유니티에서는 이런 UI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게 이제 오늘 주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을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면 저기 UI가 어떤 건지. 이거 그냥 예시 동영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UI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게 UI예요. 이렇게 막 화면에 뭐 이렇게 누르는 것들, 이렇게 뭐 팝업창도 나오고 안내도 시킬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거는 굉장히 잘 만드는 거죠. 잘 만든 UI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만 내가 만든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겠죠. 예. 이런 걸 UI라고 부릅니다. 현재 이 UI는 이제 모바일 쪽에 최적화가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UI를 이제 뭐 이렇게 만드는 법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요 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금방 잘 찾으시네요. 뭐, 자, UI를 이제 할 건데, 자, 유니티에서 지금 제 거 그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UI lectures라고 폴더가 생길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게 이제 오늘 그 UI 때 이제 사용할 것들이라 제가 이제 미리 좀 다운을 좀 받아놓고 그렇게 한 거니까 나중에 혼자 연습하실 때 쓰시면 되고요. 자, UI는 일단은 뭐 가장 시작하는 방법부터 좀 하면은 이제 게임 오브젝트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죠. 우리 옛날에 3D 오브젝트 해가지고 막 큐브니 뭐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 봤고 3D 씬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2D 쪽에서도 스프라이트라고 해서 이미지 띄우는 법 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UI라고 있어요. UI. UI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버튼을 그냥 한번 만들어 보면 짠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이 UI라는 것을 하려면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 요소. 여기도 나와 있지만 UI의 기본 요소. 네. 일단은 아셔야 될 게 캔버스라는 게 있어요. 캔버스. 자, UI를 딱 만들면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얘가 이렇게 기본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여기 보면 이렇게 캔버스라는 게 있어요. 이 캔버스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 요 화면 있죠. 요게 캔버스예요. 그러니까 캔버스는 곧 화면이다. 예, 화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따가 이제 요 디자이너 이거 디자이너라고 그러는데 디자이너 활용하는 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에 뭐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나는 아까 분명히 버튼만 만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요거 클릭한 거거든요. 버튼만 만들었을 뿐인데 기본적으로 캔버스가 쫙 나타나요. 근데 캔버스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벤트 시스템이라는 것도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UI를 하나 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캔버스, 이벤트 시스템, 그리고 그래픽 레이캐스터 요 얘네들이 기본으로 생긴다. 기본으로 그냥 이게 없으면은 UI가 동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여기 캔버스 자동으로 생기고요. 캔버스라는 애. 그리고 여기 이제 그래픽 레이캐스터라는 애가 기본으로 생기고 이벤트 시스템이 생깁니다. 뭐 자동으로 만들어주니까 뭐 내가 알 필요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여기 구조가 막 복잡해지면은 뭐 이 UI를 구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이제 복사해서 쓰는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씬에서 UI를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씬으로 넘어가서 그 UI를 복사해서 쓰려고 할 때 이런 상관관계를 모르고 잘못 복사하면은 이제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안 되지?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캔버스, 이벤트 시스템, 이렇게 그래픽 레이캐스터 이러한 애들이 기본으로 필요하다. 그게 있어야 UI가 동작을 할 수 있다. 그럼 캔버스의 역할은 뭐냐? 일단은 화면이다. 제가 이제 어려운 말은 뭐 컨테이너라고 표현을 했는데, 즉 UI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애예요. 얘가 이제 하위에 UI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얘 밑에 있어야 돼요.
UI 요 버튼은 반드시 캔버스 밑에 있어야지 이런 데 바깥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벌써 화면이 안 보이죠 여기. 예. 없어져요. 반드시 이 UI가 동작을 하려면 캔버스 밑에 들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캔버스가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캔버스는 3 가지 모드가 있어요, 3 가지. 이제 오버레이, 카메라, 월드 스페이스 이렇게 3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알 필요는 없어요. 기본이 오버레이예요. 대부분은 다 이거 씁니다. 예. 이 두 개는 되게 특별한 경우만 써요. 그래서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좀 아셔야 돼서 말씀드리는데 요걸 바꾸는 방법은 캔버스에 가 보면 여기 렌더 모드라고 해 가지고 요렇게 3 가지가 나와요. 오버레이, 카메라, 월드 스페이스. 어. 자 기본은 오버레이입니다. 이 오버레이라는 말은 뭔가 위에 덧씌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상에 이렇게 덧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씬이 이 안에 막 내가 만들겠죠. 2D 씬이 됐든 2D 카메라. UI는 그러니까 UI는 카메라를 쓰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2D 씬은 2D 카메라가 필요하죠. 3D 씬은 3D 카메라가 필요하고 제가 지난번에 카메라의 퍼스펙티브 모드, 오소그래픽 모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각 씬마다 카메라가 필요하다. 근데 UI는 카메라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와 별개예요. 완전히 따로 존재하는 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메라 없어도 카메라 없어도 UI는 나와요. 예. 그래서 UI하고 카메라는 완전히 별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버레이라는 거가 가장 기본으로 많이 쓰이는데 무조건 제일 위에 화면에 그려지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뉴를 만들잖아요, 메뉴. 메뉴가 뭐예요? 내가 이 공간을 조종하기 위할 때 쓰는 메뉴인데 이 메뉴가 씬에 따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생기는 거죠. 예. 그게 인제 UI의 특성입니다. 근데 여기 모드 중에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UI 중에 어 특정 카메라에서만 화면이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 테스트로 카메라를 하나 좀 만들게요. 어. 자 어떤 경우냐면은 뭐 레이싱 게임 같은 경우 보면은 인제 운전석에서 앉아서 조종할 때가 있고 바깥으로 나와서 조종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운전석 모드일 때의 화면 메뉴랑 바깥에서 보일 때의 메뉴가 달라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카메라별로다가 서로 다른 UI를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제 요 씬에 카메라가 2 개가 있어요. 제가 어 이 첫 번째 카메라가 생길 때에만 UI가 생기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카메라 모드로 바꾸고 "어떤 카메라에서 할 거냐?" 그러면 "이 카메라입니다." 라고 요렇게 해 놓으면은 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자 이 카메라를 제가 안 보이게 만들게요. 그러면 안 나오죠. 예. 이 UI가 카메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보여야지만 UI가 보이는 거죠. 이 카메라를 켜면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운전석 모드 카메라 어 저기 3 인칭 모드 뷰 카메라 이렇게 2 개가 있을 때 운전석 모드 카메라가 켜지면 운전석 UI가 보이고 어 그 저기 3 인칭 뷰 카메라가 켜지면 3 인칭 뷰 메뉴가 보이고 인제 이런 식으로 만들 때 쓰는 게 어 여기 카메라 모드입니다. 근데 그럴 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 일이 별로 없으니까 뭐 대부분 오버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인제 실력이 좋아지면 그런 류의 테크닉들을 쓰실 날이 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인제 그 월드 스페이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월드 스페이스는 지금 여기 안 보이죠 지금. 이게 뭐냐면은 월드 스페이스는 좀 특이한데 VR 같은 거 할 때 많이 써요. VR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내가 공간을 막 돌아다니다가 컴퓨터를 만났어.
근데 그 컴퓨터의 자판을 내가 직접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 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컴퓨터 키보드 자체가 UI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화면 속에서 내가 보이게 인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오버레이를 UI로 만들려면은 지금 되게 복잡한데 잠깐만요. 제가 빨리 보여 드릴게요. 제가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빨리만 보여 드리려고 지금 이게 이거 맞춰야 되는데 어 이렇게 어떤 오브젝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 위에 UI가 있는 거죠. 여기 판때기에 버튼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카메라도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 예. 이게 제 모양이 이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가 딴 데 갔다가 이렇게 이 오브젝트를 딱 보는 순간 버튼이 딱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예. 이런 게 이제 오브젝트 모드예요. 예, 저기 이제 오브젝트 모드가 여기 월드 스페이스. 이거는 거의 VR 쪽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쓰실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예시로만 보여드리는 거고 오버레이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예. 오버레이만 쓴다. 자, 그래서 이게 UI 기본 요소고, 자, UI 디자이너. 자, UI 디자이너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UI를 꾸미려면 뭐 버튼도 갖다 놓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툴이 필요해요. 그걸 디자이너라고 그러는데 제가 좀 지우고 다시. 자, UI 디자이너를 쓰는 방법은 자, 이제 UI를 예를 들면 이제 아까처럼 버튼을 하나를 딱 만들었어요. 어. 자, 그러면은 씬에서 지금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막 크기도 되게 커. 제가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보면 큐브도 만들고 플랜도 좀 만들어 보면 이상하죠, 지금. 이렇게. 이게 분명히 이제 기존 씬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런 거에 익숙해져 있죠.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제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분명히 여기에 버튼이 있죠, 여기에 지금.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밑에 여기쯤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죠. 예. 그럼 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애야, 여기. 이게 이제 UI인데 얘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죠. 근데 옆에 뭔지 모르는 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쭉 키워 봤더니 뭔가 이렇게 거대한 애가 이렇게 여기 옆에 이렇게 화면을 이거 캔버스죠. 화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좋아. '아 이게 UI구나.' 근데 이 UI를 그러면 내가 인제 꾸며야지 그랬더니 얘는 뭐 이렇게 얘를 움직이려면은 뭐 막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나? 어떻게 화면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인제 막 궁금하죠 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죠. 이렇게 안 합니다 UI는. UI는 어떻게 하냐? 바로 2D 모드를 딱 누릅니다. 2D 모드 누르면은 자동으로 화면이 이렇게 딱 돼요. 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파워포인트처럼. 네. 자 버튼도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놓고 타이틀도 제가 이따가 다 설명드릴게요. 이제 타이틀도 뭔가 요렇게 위에다가 그래서 뭐 게임 제목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버튼도 만들고
토글 버튼도 여기다가 이렇게 딱 놔두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게 디자인이에요, 이게.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버튼이 클릭이 되고 여기도 토글도 이렇게 체크박스가 이렇게 되고 이건 뭐 타이틀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만들 때 처음에 무슨 게임이다.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메뉴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UI 디자이너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2D를 누른다. 예. 2D를 다시 그러면 아까 씬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2D를 이렇게 해제하고 씬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예. 또 하다가 UI를 또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2D를 딱 누르고 돌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화면에 놓고 여기서 파워포인트 만들듯이 UI를 이렇게 디자인하면 되고 한 번씩 이렇게 실제 화면은 어떻게 보이나 이렇게 보면서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UI 디자인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UI 디자이너에서 UI를 이제 자유롭게 배치하고 화면을 꾸밀 수가 있는데 이제 컨테이너를 만든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UI가 어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UI를 이제 재사용하는 경우인데 이제 버튼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 갔어? 예를 들면 이제 화면 이제 이 버튼하고 타이틀하고 이렇게 묶어서 메뉴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어, 이렇게 묶이는 거죠. 이렇게 어, 이 버튼을 누르세요 하면서 이 버튼하고 이제 같이 다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다 다른 데에서 이 메뉴 디자인을 또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를 또 따로 복사하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얘를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묶을 수 있습니다. 그룹핑해서. 그래서 그때 묶을 때 쓰는 게 바로 이제 컨테이너라고 부르는데 그룹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룹핑 시킬 때 쓰는 게 이제 패널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을 하나 UI 쪽에서 패널을 하나 만들고 이거 백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묶어요. 딱 묶은 다음에 얘네 둘을 이 패널 밑으로다가 싹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패널만 딱 잡고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이 메뉴 덩어리를 나중에 재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디자인을 좀 패턴화 시켜서 잘 만들어 놓으면 예, 그 패턴화 시켜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룹핑을 시킬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디자인 전략이라는 게 이제 UI를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냐면 일단 모듈화를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주 생각보다 메뉴들이 자주 사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번 디자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만들 때 좀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룹핑을 시킨 다음에 복사해서 또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계속 재활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화면 영역을 잘 나눠야 돼요. 지금 이 파워포인트 화면도 보면 자, 요 윗부분이 이제 메뉴 영역이죠. 메뉴 영역. 그리고 여기가 뭔가 이렇게 그 오버뷰로 돼 있죠. 그래서 어, 여기가 이렇게 영역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인 화면으로 돼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화면 영역을 좀 나눠서 이쪽은 뭐 어떤 정보가 보이고 요 영역은 뭐가 보이고 여기는 뭐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화면을 좀 잘 분할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순서도 중요하고요. 처음부터 메뉴가 다 뜨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메뉴가 딱딱 떠야 되니까 그런 전략들을 좀 잘 세우셔야 됩니다. UI를 만들 때. 자, 그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앵커인데 이 앵커라는 거를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자 보시면 이제 내가 이렇게
이 패널 지금 만든 요 UI 그룹을 이렇게 인제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어 이 화면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만큼 키워야 돼.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키웠더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게 빈 공간이 많이 생기죠. 어. 내가 원했던 거는 지금 이때의 요 모양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딱 커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화면 사이즈를 키워 버리면은 이렇게 안 이뻐지고 아니면 반대로 너무 조그맣게 만들면 이렇게 삐져나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매번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다시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어 이렇게 크기 틀려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냐 귀찮잖아요. 이거를 인제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앵커입니다, 앵커. 앵커는 바로 사이즈가 커지고 작아지고에 따라서 자동으로다가 비율을 맞춰 가지고 사이즈가 커지는 그 기능을 말하는데 요 앵커의 기능은 자동 정렬 자동 정렬하고는 쪼끔 틀린데 자동 정렬보다는 자동 리사이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예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정렬은 또 뒤에서 이제 제가 따로 또 나와요. 그래서 정렬이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리사이징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요 리사이징은 앵커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앵커 시스템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인제 큐브나 3D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트랜스폼이라는 애가 이 위치를 관장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UI 쪽으로 넘어오면 가 보면은 트랜스폼이 이름이 렉트 트랜스폼이라고 바뀌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여기 앵커라는 말이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 뭔가 이런 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앵커 이게 인제 앵커 시스템입니다. 이 렉트 트랜스폼이 UI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앤데 이 UI가 가진 특별한 기능이 앵커 시스템이에요. 자 여기서 인제 제가 숙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제가 보여 드릴게. 자 아까 우리의 미션이 뭐였냐면 요 패널 요 전체 그룹을 갖고 있는 요 패널이 사이즈가 작아졌을 때 이 버튼하고 텍스트도 같이 작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인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인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은 따로 되죠 이렇게. 예. 자 그러면은 요 정도 사이즈에 인제 맞춰 놓겠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 자 그러면은 자 버튼을 딱 가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지금 눈치는 못 채시겠지만 뭐 뭔가 요게 이렇게 요 하얀색 요 화살표 같은 게 있죠? 얘가 앵커예요. 예. 얘가 앵커. 얘 움직입니다. 이렇게 잡아서 끌면은 움직여요 이렇게. 예. 이게 앵커예요. 예. 지금 버튼은 여기에 있고 얘도 또 갖고 있어요. 얘도 여기에 갖고 있고요. 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패널도 갖고 있어요. 패널은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됐죠. 예. 어쨌든 앵커들 모든 애들은 렉트 트랜스폼은 앵커를 다 갖고 있다. 이 앵커라는 말이 그 닷이라는 뜻이잖아요. 배에 보면 닷을 내리죠. 그러니까 앵커가 일종의 앞핀이에요. 이렇게 딱 박아 놓는 거예요, 박아 놓는 거. 박아 놓으면은 그 박힌 자리 때문에 늘어나요. 자 그러면은 버튼을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사이즈가 이 전체 사이즈에 따라서 키워졌다 또 줄어들었다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앵커를 어디에 박아야 될까요? 예. 여기다가 박아야죠, 여기. 요 사이드에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딱 요 크기. 나는 이 크기를 딱 지켰으면 좋겠어. 그래 가지고 요 앵커를 요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딱 넣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도 나도 요 사이즈에 맞춰서 지켰으면 좋겠어. 어 내가 제일 마음에 잘 드는 딱 그 모습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렇게. 음.
따라다니죠. 사이즈가. 아까는 이만큼 했을 때 늘어나고 물론 지금 아직 안 이뻐요. 더 섬세하게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일단 아까보다 낫잖아요. 아까는 그래도 막 지멋대로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따라다니기라도 하잖아요. 이 텍스트 크기 맞추는 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일단 앵커만 보여드리는 거고. 어쨌든 앵커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사기까지는 아니고 뭐 표현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정렬이라는 말은 쪼끔 안 맞을 수 있다는 게 어떤 위치를 찾아간다기보다는 그 위치가 고정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리사이징, 자동 리사이징이라고 하는 게 쪼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앵커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도 있지만 어 이 앵커가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자기 사이즈를 그대로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멋있어 보이는 UI 디자인을 딱 만든 다음에 요 모양 그대로 앵커를 이렇게 딱 박아 놓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게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인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고 어 어떤 경우는 어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괜히 지웠네. 자 다시.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처럼 이제 사이즈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예를 들면은 인제 '나는 이 사이즈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늘어나지 않고 나는 근데 이 공간에 항상 윗자리에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자 예를 들면은 여기서 앵커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위로 넘어가죠. 그게 아니라 항상 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 항상 요 자리에.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는 사이즈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은 얘를 어디에 박아야 될까 얘를. 얘 어디에 박아야 될까? 여기다가 박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여기 위에다가 박는 거죠. 요 4 개의 못을 다 여기 위에다가 박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박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만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여기 따야죠. 반대로 요 모서리를 따라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모서리에다가 4 개를 다 박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박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어 얘 때문에 이제 사이즈가 늘어날 거예요. 네. 이렇게 늘어나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모아 놓으면은 안 늘어나고 위치만 고정되고 다 4 개를 다 모아 놓으면 위치만 고정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 가지고 요쪽에다가 딱 붙이면 그쵸. 이제 여기만 따라다니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아 나는 요 위치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 위아래는 따라다녔 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좌우 변화하는 거는 그대로 있고 요 상하만 따라다녔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이렇게 요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위아래만. 좌우는 붙이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위아래 예. 위아래 할 때는 늘어나죠. 근데 좌우할 때는 안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고정시키는 애가 음 바로 앵커입니다. 그래서 앵커를 잘 활용하면 재사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내가 한번 잘 만들어 놓고 그거를 딴 데에다가 복사해서 쓰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앵커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어 제가 메뉴를 만들었는데 어 나중에 빌드해 가지고 화면에 가면은 메뉴가 없어져요. 메뉴가 갑자기 안 보여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분명히 있었는데 화면에 안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메뉴를 이렇게 오른쪽 끝에다가 만들었다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잘 보여요. 나중에 빌드를 했는데 왜 안 보이냐? 화면 사이즈가 달라지거든. 화면 사이즈. 화면 사이즈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자 프리로 해 볼까요? 어. 자 지금 보면은 어 뭐야 없어졌죠 지금. 자 이상하게 되죠. 이렇게 화면 사이즈가 달라지니까 UI가 없어져요.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앵커가 잘못 박혀서 그래 앵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유니티 개발할 때는 내 화면에서 보는 거예요, 내 화면. 내 화면에서는 잘 되죠. 근데 빌드를 하면 다른 컴퓨터로 가거나 모니터마다 다 해상도가 틀려요, 크기가.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내 화면에 맞춘 앵커를 그러니까 앵커를 잘 안 만들어 놓으면 내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만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는 그만큼 중요하다. 나중에 분명히 생깁니다. 이제 개인 프로젝트 할 때 "선생님 메뉴가 안 보여요. 언제부턴가 사라져 가지고 없어졌어요." 뭐 이러면은 100% 앵커 잘못 박아 가지고 안 나타나는 문제일 겁니다. 예. 지금 뭐 백날 얘기해도 아마 다 까먹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은 됩니다 일단. 앵커가 그런 역할이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UI의 요소를 하나씩 다뤄 볼게요. 일단 UI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텍스트죠. 예. 왜냐면 글씨 그러니까 안내를 해야 되니까 텍스트를 어떻게 다루냐. 자 텍스트를 다루는 방법은 자 캔버스에다가 UI에 보면은 텍스트라고 있어요, 텍스트. 여기 텍스트라고 있죠. 텍스트라는 거를 딱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텍스트가 딱 생겨요. 어. 파워포인트에서 얘랑 똑같아요. 요거 텍스트 박스 있죠.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가 딱 나오면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근데 지금 당장 문제가 걸리는 게 한글이 입력이 안 되죠. 어. 이거 사실 이거 해결하는 문제가 또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따가 알려드리고 어쨌든 자 요 텍스트를 클릭하면 여기에다가 글씨를 쓰면 여기가 생기는 거죠. 예. 여기에 메뉴를 보면은 되게 다양한 게 있어요. 자 일단은 텍스트 박스 사이즈도 인제 키울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텍스트 박스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텍스트는 폰트 사이즈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옵션들을 쪼금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인제 여러 가지도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긴 장문의 글도 쓸 수가 있어요. 네. 뭐 RTL 에디터라는 거는 그 나중에 그 저기 HTML 코드처럼 뭐 쓰는 기법이 있거든요. 뭐 그걸 말하는 건데 지금 쓰실 일이 없고 자 텍스트 스타일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노멀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저기 스타일이네요, 스타일. 예 뭐 링크 모양도 있네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저기 뭐 이메일 쓸 때라든가 그 텍스트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폰트 있고요. 폰트는 좀 이따가 인제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매터리얼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효과 어 섀도우 효과도 있고 이게 지금 섀도우가 안 보이는 게 뒤에 배경이 어두워서 그럴 거예요 지금. 자 요것도 지금 이렇게 위에 덮었죠. 예.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순서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파워포인트에도 뒤로 보내기, 앞으로 보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순서를 뒤로다가 이렇게 보내주면은 이 위에 올라오면 돼요. 요 순서대로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거는 인제 아웃라인이 없는 거고 여기 섀도우
여기 약간 이렇게 섀도우가 보이죠, 여기? 어, 여기 섀도우고, 이게 아웃라인. 네. 이런 효과들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볼드체, 이태릭체, 네, 뭐 밑줄 긋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치솟아, 뭐 약간 이제 저기 뭐야 소문 저기네 이제 소문자, 예, 소문자 대소문자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이제 그 폰트 사이즈, 어, 그러면 이제 폰트 사이즈 작아지죠. 자 여기 오토 사이즈라는 건 뭐냐면은 자동으로 요 글 상자의 크기가 맞춰지는 걸 말하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많이 쓰는 옵션이에요. 이렇게 자동으로 작아지죠. 어느 정도. 근데 이제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는 거는 좀 폰트마다 그게 지원 폭이 있어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오토 사이즈도 있고 색깔 바꿀 수 있고 글씨. 이렇게 글씨 색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처럼 그냥 똑같이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컬러도 뭐 그라디엔트를 할 수도 되게 옵션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글씨에 여러 가지 꾸밈이 가능하고 정렬도 되죠. 오토 사이즈 끄고 정렬을 하면 이제 가운데 정렬, 뭐 끝에 정렬 이렇게. 어. 요 메뉴는 뭐 워낙 익숙하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랩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줄로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게 아마 이게 저거다 이거 랩핑이 아마 이거 크기 작아지면은 넘어가나? 넥스트 라인 다음 줄 넘어갈 때 뭐 그 옵션인가 보네.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버플로우는 이제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 자르게 하면은 크기가 작아지면 이렇게 요런 것도 되네요. 이렇게 어, 줄임말 되는 거. 그러니까 크기를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안 보이게 이건 이제 자동으로 마스킹 되고 어, 트렁크가 아마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안 보이게 가려지는 거고 기본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아져도 이렇게 넘어가게. 예. 이거 랩핑이 자동으로 다음 줄 가는 거 그거구나. 이걸 디세이블로 해놓으면 이게 자동으로 다음 주는 안 되네. 예. 어쨌든 이런 거 이렇게 그리고 뭐 가로 쓰기냐 세로 쓰기냐 뭐 옵션이 굉장히 많죠. 이거 말고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이제 관심이 높은 게 이제 지금 이제 옵션들은 기본적으로 있고 이제 폰트죠. 예. 폰트를 지금 이제 요 텍스트 메시 프로라는 게 이제 유니티의 이제 이 UI를 텍스트를 보여주는 요 기능인데 얘가 제공하는 기본 폰트가 있어요. 어, 기본 폰트가 있는데 나는 이제 폰트를 좀 바꾸고 싶다. 이거 지금처럼 한글 문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폰트를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샘플로다가 그 폰트를 좀 가지고 왔어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요 폰트 만드는 법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폰트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폰트도 있고, 이거는 약간 필기체 같은 이런 폰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이제 제가 한글이 되게 해놨을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폰트들을 이제 쓰실 수가 있는데, 음, 이 폰트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물론 이제 인터넷에서 일단은 폰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죠. 인터넷에서 폰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먼저 폰트를 지금 구하셔야 되는 거야. 일단.
이 폰트 파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OTF라는 것도 있고 TTF라는 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폰트 다운로드 하면은 뭐 되게 많죠. 폰트 사이트.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폰트들 진짜 무료인 걸 쓰셔야지 가끔가다 이거 무료가 아닌 애들 잘못 쓰면은 여러분들한테 막 돈 내라고 나중에 협박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어 이 폰트를 뭐 어쨌든 잘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에 넣어둔 이 예시 폰트는 어떻게 한 거냐면 어 윈도우즈에 윈도우즈에 있는 그냥 그 폰트를 그냥 제가 가져왔어요 그냥. 어차피 우리 내부적으로 하니까. 윈도우즈 폴더 안에 가보면 폰트가 있을 거예요.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안에 가면 이제 폰트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쓰면 안 되는 애들이기도 하죠. 예. 근데 뭐 게임 여러분들 뭐 학습용이니까 뭐 이런 거 쓰셔도 돼요. 그리고 파일을 보면 속성을 가보면 얘가 확장자가 이렇게 TTF로 돼 있죠. true type. 예. OTF라는 것도 있고요. 어. 인터넷에 가보면 어쨌든 폰트 하면은 이런 폰트 파일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걸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아무거나 이제 요런 거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이게 생기죠. 폰트가. 그러면 이제 요걸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걸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어 가지고 여기 이제 폰트 에셋을 써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가져가 보면 이게 X죠. 이게 안 되죠. 예. 그러면은 인제 지금도 보면은 얘가 얘를 만들었고 SDF라는 거를 얘가 얘를 만들었어요. 얘도 뭔가 이거를 만들어야 돼 SDF를. 어떻게 만드냐 윈도우에 윈도우에 텍스트 맥시 프로에 가면은 폰트 에셋 크리에이터라고 있고요. 이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어 뭐 옵션들은 뭐 그냥 기본으로 보통 이렇게 4096으로 많이 하거든요. 예. 그냥 이게 뭐 대부분 건드릴 필요 없어요. 나중에 좀 더 전문적으로 할 때에는 필요한데 이렇게 한 다음에 제너레이트 폰트 이렇게 하면은 얘가 짠 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예. 그러면 요거를 세이브를 딱 시키면 그럼 이렇게 딱 생겨요. SDF가. 예.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이게 인제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고 그러는데 요 이제 한글 지원 때문에 얘가 한글 지원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일단 해 보겠습니다. 얘 안 먹네. 음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내 폰트를 가져와서 아까 폰트 크리에이트를 딱 시킨 다음에 SDF로 만든 다음에 그걸 가져와서 쓴다. 예. 이게 이제 기본 방식이고요. 여기 써 놨죠. 근데 이제 한글 폰트 문제가 이게 뭐냐면은 메뉴 어디 있냐 하면은 윈도우즈에 여기 텍스트 메쉬에 폰트 에셋 크리에이터 예 이렇게 있습니다. 레거시라는 게 저거죠. 그 옛날 UI 텍스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TMP라고 해서 텍스트 메쉬 프로인데 유니티에서 원래 텍스트 시스템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UI 텍스트가 있는데 그거 써도 되기는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직도 지원을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지금 바뀌어서 이제 완전히 텍스트 메쉬 프로 쪽으로만 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쓰셔도 무방은 합니다. 써도 무방은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유니티에서 밀지는 않을 거다. 걔와 관련된 기능은.
얘는 이제 지금도 기능이 훨씬 많죠. 그래서 얘를 더 밀 겁니다, 텍스트 메시 프로를. 그래서 점차 바꿔 가시는 게 앞으로는 좀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이제 한글 폰트 지원 문제는 이거는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게 저마다 틀려요 지금. 그 인터넷에 텍스트 메시 프로 한글 폰트 문제 이렇게 찾으면 뭐 막 되게 많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되게 많죠, 글들. 근데 왜 이거를 이게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폰트마다 틀려요, 폰트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이 방법이 딱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요런 데도 설명은 좀 돼 있고 막 "이런 거 세팅을 이렇게 해라." 어 그리고 뭐 "뭘 바꿔 주고 뭐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써 놨죠. 그래서 요거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방법은 어 이 폰트에서만 통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폰트는 또 방법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내가 원하는 폰트가 있다.' 아니면은 이왕이면 지금은 이런 게 가능하니까 인터넷에서 쓰는 폰트 위주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막 '아 난 진짜 되게 예쁜 폰트 써야지.' 이러면서 아무도 안 쓰는 이런 폰트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이제 요 원인을 왜 한글 폰트가 안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공부를 해서 좀 알려드려야 돼요. 제가 이유는 대충 알거든요. 이유는 아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려면 이 폰트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폰트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설명드려야 그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져서 그냥 어 방법을 찾아라. 아니면 영어만 쓰셔라 일단. 어. 일단 폰트 예쁜 폰트에 대한 미련은 당분간은 버리셔라 일단은. 예. 나중에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은 그때 좀 해 보시고 해서 되는 폰트 위주로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요 이미지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UI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인제 내가 띄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이제 이미지죠. 그러면은 이미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UI에 가 보면 이미지가 있어요 이렇게. 어 요게 이미지가 딱 나오죠. 이 이미지는 그 기존에 이제 우리 2D 했었죠. 2D하고 똑같아요, 스프라이트. 그래서 제가 여기 예제를 놔뒀죠. 여기 스프라이트 이미지. 여기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딱 놔두면 이렇게 이미지가 딱 뜹니다, UI로. 예 뜨는 거죠. 그러면은 사이즈도 변경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 종횡비가 안 맞으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좀 보기 싫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 종횡비를 하는 게 있을 텐데 여기 프리서브 애스펙트 이렇게 하면 이미지의 요 종횡비를 유지를 해 줘요.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아도. 요런 옵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 슬라이스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 드렸던 이미지가 늘어나도 그 이렇게 그 굴곡이 졌을 때 모양이 이제 훼손되지 않으면서 늘어나는 요런 라인 슬라이드 이미지 고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일은 뭐 이렇게 이미지 반복되는 거. 네. 뭐 요런 옵션들을 써서 어쨌든 이미지를 다양하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특이한 점은 저희가 인제 2D에서는 스프라이트 밖에 못 쓴다고 그랬잖아요, 스프라이트. 제가 지난번에 할 때 그 이미지를 그 임포트 시킬 때 타입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스프라이트하고 텍스처. 요 옵션을 디폴트로 하냐
요 스프라이트로 하냐 이거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 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라이트는 되는데 요 텍스처는 안 돼요 이렇게. 근데 내가 굳이 UI에서 이 텍스처를 표현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지 중에서도 라우 이미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우 이미지. 그냥 이미지 말고 라우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라우 이미지는 얘가 가능해요. 이렇게.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UI에서는 특별하게 두 가지 타입의 이미지를 다 디스플레이를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예쁘게 어, 이미 여기에다 이제 텍스트도 하나 넣어서 UI를 이렇게 꾸미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용해서 UI를 잘 꾸미시면 됩니다. 새로운 거, 그러니까 그 폰트 말씀하시는 거죠? 폰트에 한글이 네모로 나오는 거죠. 예. 영어는 나오는데 한글은 아까 막 본 것처럼 뭔가 옵션들을 좀 건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저도 막 방법을 찾아낸 게 얘네들 한글이 나오는 게 여기에서 뭐 요거를 막 다이나믹으로 바꾸고 요거를 뭐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와요. 그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폰트 파일 안에는 한글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이 여기 옵션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옵션 건드리는 게 되게 어려운 작업인 거죠. 예. 이 여러분들은 사실 이거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거를 옵션을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좀 방법이 유니티에서도 아마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레가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TMP는 좀 이게 심각한 문제긴 해요. 한글이 좀 쉽지가 않아 가지고. 예. 근데 일단 당분간은 그렇게 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유니티에서도 아마 해결을 할 거예요, 언젠가.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요 텍스트 메시 한글 폰트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예. 자, 잠깐 쉬었다가 지금 32분인데 어 40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분, 40분 일단 4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휴일에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UI 기본 요소라고 됐는데, 유니티가, 이제 기본적인 UI는 이제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좀 쓰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어,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있는 것들인데, 이제 버튼. 이 버튼을 이제 굉장히 자주 써요. 많이 쓰죠. 예. 근데 이 버튼을 자세히 보면은요, 어, 여기 하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버튼은 이미지하고 텍스트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요, 요 버튼을 보면은요, 여기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자세히 보면 이 버튼의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색깔 바꿀 수 있고요. 색깔 바꿀 수 있고, 심지어는 이미지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썼던 이런 걸로 이렇게. 어.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예요. 이미지하고 텍스트하고 결합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 밑에 텍스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버튼입니다. 예.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게 버튼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응용을 하는 게, 나는 텍스트가 없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어. 그러면은 텍스트를 없애버리면은 텍스트가 없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어, 이미지 없는 텍스트만 있는 버튼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버튼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는 아까 봤고요. 텍스트는 이제 주로 언제 쓰냐면은 뭐 글씨 같은 거 표현할 때, 이미지는 말 그대로 그냥 이미지만 보여줄 때, 그다음에 이제 토글이라는 애가 있어요. 토글. 토글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배경이 이래가지고 잘 안 보이네. 스카이박스 보이게 하는 게 어딨지? 어. 자, 안 보여서 제가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이거 없애고 텍스트 글씨를 얘 토글도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글씨가 있고 여기에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네. 가보면은 여기 토글 밑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해가지고 얘가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 그리고 라벨 텍스트가 있죠. 요거 좀 흰색으로 좀 바꿔놓겠습니다. 어.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체크 표시로 버튼은 이렇게 눌리죠. 이렇게 딱 한 번 누르면은 딱 눌리는 애인데 토글은 이렇게 한 번 누르면은 체크가 없어지고 또 한 번 누르면 체크가 생기고 요런 게 이제 토글 버튼이에요. 예. 온오프 버튼 같은 거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다가 요 체크박스도 있어서 어, 얘가 여기에서 이 값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요걸 자동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예, 이런 기능을. 그래서 기본으로 갖다가 쓸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본으로다가 제공을 해주는 게 토글 버튼이 있다. 이따가 이제 요거 디자인 바꾸는 법도 제가 팁으로다가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슬라이더. 슬라이더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서 얘는 이렇게 이거 잡고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 이렇게 뭐 볼륨 조절 같은 거죠. 볼륨. 예. 늘렸다 줄였다 하는 요런 용도로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응용하면은
여러 가지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이거 그 핸들 같은 걸로도 바꾸기도 합니다. 요거를 응용을 하면. 예. 어쨌든 슬라이더라는 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스크롤도 있어요. 스크롤바. 예. 스크롤바하고 슬라이더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스크롤바는 이제 우리 인터넷 웹서핑 같은 거 할 때 옆에 문서 같은 거 옆에 이렇게 스크롤바 있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좌우로 흔들 수가 있죠. 그런 스크롤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드롭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옵션이 나오는 얘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으로 하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애가 나오는 이런 애인데,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B를 선택하고 C를 선택하고 이런 식의 이제 기능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UI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개수를 더 늘릴 수는 있죠. 여기 가보면 여기 옵션이 이렇게 길게 있죠. 여기다 내가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옵션 D, 옵션 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놓으면은 이렇게 나오죠. D도 나오고 E도 나오고 내가 추가한 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용해서 이제 쓰실 수가 있는 이 안에다가 뭐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요. 결국 나중에 이제 디자인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기본 모양으로 써도 되지만 이거를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그거 전부 이거 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예. 다 조정해가지고. 예. 그리고 또 자주 쓰는 게 이제 인풋 필드는 뭐냐면 텍스트 입력받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름을 입력받는다던가 로그인 같은 거 한다던가 여기다가 뭐 일단 한글 하면 또 안 나오겠죠. my name 뭐 이런 식으로 딱 입력하는 이런 용도로 쓰는 텍스트 인풋.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스크롤 뷰도 있기는 있는데 요것도 이제 보면은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어, 제가 조금만 보여만 드릴게요. 음, 이렇게 막 이렇게 능숙하게 되기까지 쉽지 않겠죠. 잠깐만요. 이게 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이 스크롤바가 이제 이렇게 예. 이런 게 이제 스크롤바죠.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쭉 보는 거. 예, 여기 스크롤바가 달렸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예. 이런 이제 스크롤 뷰 이런 거 이제 스크롤 뷰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는 기본으로 이제 만들어 준 거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하셔야 돼요. 다 인터넷에 보면 뭐 응용된 것들도 많고 심지어는 SS 스토어 가보면 이제 디자인하고 이런 기능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또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에셋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가져다가 쓰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제 원리를 알아야지 그런 것도 이제 잘 쓰실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인 거는 이제 요 정도 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뭐 UI 디자인을 했어. 근데 UI 디자인만 하면 뭐예요? 뭐 기능이 안 되면 뭐 버튼을 누르면 뭐가 뭐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아까처럼 체크박스를 뭐 체크를 하면 무슨 기능이 이제 돼야지, 그냥 UI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제 바인딩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UI와 기능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바로 바인딩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I를 어떻게 기능하고 연결시키는지 그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벤트 핸들러라고 해서 유니티가, 그러니까 이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 바인딩을 쉽게 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놨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 근데 이거는 인제 되게 쉬워요. 코딩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좀 단순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제어를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요거는 좀 어렵지만 좀 복잡한 동작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바인딩이라는 말은 UI 입력을 어떻게 기능하고 연결시켜 줄 것인가, 고런 작업을 하는 거를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요 바인딩은 쪼금 어렵기 때문에 예제를 미리 만들어 왔어요. 여기 씬에 보면은 바인딩이라고 있거든요. 요걸 좀 잠깐, 제가 씬을 하나 아주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라이트가 있어요. 라이트를 켜고 끄고, 자 켜고 끄고, 켜고 끄고, 예 이렇게 버튼으로 온 오프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토글 버튼으로도 하게도 만들었어요. 이걸로 끄고 켜고 끄고 켜고. 예. 요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얘는 스크립트로 제어를 하고 얘는 이벤트 핸들러로 했거든요. 그거를 인제 좀 보여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음. 자 C는 요렇게 만들어 놨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C는 하나 만들겠죠. 어 C를 만들었어요 인제. 근데 내가 이제 얘를 이제 껐다 켰다, 껐다 켰다가 뭐겠어요 결국. 요 액티브, 디액티브. 제가 지금 건드리는 요거를 UI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제 어떻게 하냐. 아까 인제 버튼으로 가 보죠. UI 쪽에 이제 버튼을 두 개 만들었죠. 라이트 ON 시키는 버튼하고 라이트 오프 시키는 버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 버튼에 딱 가 보면 밑에 쭉 내려보면 버튼 밑에 여기 요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언클릭. 딱 봐도 뭔가 클릭이 일어나면 뭘 할까요? 이런 뜻이에요. 예. 클릭이 일어나면 뭘 할까요? 일단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는. 비어 있어요. 어 요것도 지워 놓겠습니다. 비어 있어요. 자 비어 있다는 말은 클릭이 돼도 아무런 기능에 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ON 버튼, 얘인데 ON 버튼이 눌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요 라이트, 요 라이트에 요거를 딱 이렇게, 이거 켜야지. 이걸 딱 켜려고 그러고, 이 버튼이 클릭이 되면 이 포인트에 요거를 딱 끄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기능이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이 버튼과 얘를 연결시키냐? 여기에서 원클릭이 일어났을 때 할 일을 추가를 딱 시키는 거죠. 이게 여기 보면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예. 지금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일만 할 거기 때문에 하나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여기에 하나가 나왔는데, 뭐 요런 거는 뭐 건드리실 필요 없어요 요거는. 어 요거는 그냥 이렇게 냅두시고, 자 누구에게, 누구의 기능을 쓰겠습니까? 누굽니까 여기가. 여기가 바로 누구예요 누구. 누구예요 지금. 누구를 해야 되죠? 포인트 라이트. 그러니까 "포인트 라이트를 해야 됩니다."라고서 딱 여기에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자, 누구는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누구의 무슨 기능을 할 겁니까? 그게 여기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쭉 해보면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어. 그러면 우리 아까 뭐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포인트 라이트에 요거 하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지금 이 게임 오브젝트예요. 게임 오브젝트. 그러니까 이 전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거는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내가 만약에 트랜스폼에 있는 기능을 바꾸고 싶다. 뭐 여기 위치 값을 바꾸고 싶다. 아니면 요 라이트를 이 안에 뭐 값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게임 오브젝트의 요거죠, 요거.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에 그럼 아까 그 클릭하려고 하는 애가 누구냐? 이건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까 그 제가 클릭했던 그거는 뭐냐면 set active 얘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체크박스가 나오죠. 이게 이제 얘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버튼 on이잖아요. on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켜야죠. 오프일 때는 오프로 또 가서 어디 갔어? 아, 오프로 가서 여기 또 가지고 또 추가를 하고 포인트 라이트 가져오고 게임 오브젝트에 set active 여기는 꺼야죠. 여기는 켜고 여기는 끄고 어, 이렇게 해두면 켜고 끄고 이게 되는 거죠. 자, 라이트를 안 하고 나는 이 큐브를 이 큐브를 그러니까 라이트 꺼질 때 이 큐브도 같이 없어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다시 큐브 3개죠. 자, 여기 큐브를 또 갖다 놓는 거죠. 큐브 1, 2, 3.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임 오브젝트에 set active. 솔직히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메뉴는 기본적인 건 다 만들겠죠. 그냥 버튼 누를 때마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것만 돼도 3개 하고 아이고, 아이씨. 두 번째, 세 번째 큐브, 셀렉티브. 자,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해보면 라이트 꺼진과 동시에 다 없어질 거예요. 자, 다 없어졌죠. 왜냐면 내가 다 없애게 했으니. 오나면 다 생기고. 예. 요게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쓰는 방법. 여기에 이제 이런 걸 이벤트 핸들러라고 그래요. 모든 UI는 다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토글 쪽으로 가볼게요. 아, 이제 버튼으로 하니까 이제 자신만만해졌어요,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제. 근데 이제 토글 쪽으로 가봤어요. 근데 토글에 딱 가봤더니 토글은 이벤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눌렀을 때랑 그다음에 이제 꺼졌을 때 이 두 가지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벤트를 가봤더니 value change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값이 바뀔 때라는 소리거든요. 내가 원한 거는 true일 때와 false일 때 이 두 가지 타입의 이벤트를 원하는데 얘는 바뀔 때만 있어요. 바뀔 때. 그러면 뭔가 안 맞죠. 예? 바뀔 때마다 뭘 하라는 얘기인가? 나는 이게 체크돼 있을 때에는 라이트가 켜지고 이게 체크가 해제됐을 때에는 라이트가 꺼지게 하고 싶은데 이벤트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왜 문제가 되는 게 이 이벤트 핸들러가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경우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버튼 같은 경우는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했을 때 뭐 한다 이런 식이 가능한데, 얘처럼 스테이트가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 복잡하게 바뀔 때에는 사실 이벤트 핸들러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토글 바인딩이라는 예제를 만들어 놔서 자세히 보시면 이 토글에 이 이벤트 핸들러는 안 썼지만 제가 만든 이 코드를 여기다 넣어 놨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인딩을 하는 애가 얘예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가 감지를 해서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입력을 두 개를 받고 있어요. 하나는 입력을 받을 토글, 누구의 입력을 받을 거냐? 얘죠, 얘. 얘의 입력을 받을 거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라이트 온 오프를 할 거니까 그 켜고 끄고 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포인트 라이트 이렇게 두 개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잠깐만 보면 이거 100%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코딩을 사실 제가 C# 스크립트 기초도 한번 살짝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 진짜 맛배기만 본 거고 아직 뭐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준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 주니어 프로그래머 코스를 완료를 하시면 쪼끔 코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실 텐데, 그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그냥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지금은. 제가 예전에 그 이 코딩의 기초에서 그거 말씀드렸어요. 그 내가 만든 클래스를 일단 유니티에서 동작을 시키려면 유니티의 슈퍼파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슈퍼파워가 뭐냐? 모노 비에이블이다 라고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토글 바인딩이라고 하는 제가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가 유니티에서 동작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노 비헤이브를 이렇게 정식 명칭은 상속이라는 표현인데, 그냥 쉽게 이제 슈퍼파워를 받았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 상속받는 방법은 뭐 땡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땡이라고 치면. 예, 이름 옆에다가 땡이라고 하면 땡땡이라고 하면은 이게 상속이라는 표시예요. 예. 근데 문법이에요, 문법. 코딩 문법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외우셔야지. 예. 근데 이 뜻은 어, 이 클래스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이 퍼블릭이라는 말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클래스인데 이름은 토글 바인딩이고 모노 비에이블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변수 두 개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건 변수가 아니라 레퍼런스라고 그랬어요. 레퍼런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제어를 하려면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상대를, 그러니까 연락처라고 이해하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내 연락처를 알아야 돼요. 연락처 없으면 내가 연락을 못 하죠. 그 연락처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하나 만드는데 또 마찬가지로 퍼블릭 해가지고 예. 예, 일 있으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됩니다. 연락처를 하는데 이제 퍼블릭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연락처. 이제 토글 아까 그 토글 UI가 토글이에요. 걔를 하나 받을 거고 게임 오브젝트 라이트에 해당하는 두 개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어, 시작할 때 스타트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토글로부터 어, 요 밸류 자 토글의 언밸류 체인지드 이벤트에 어, 리스너를 연결한다. 어, 좀 어렵죠 말이. 그냥 그렇구나. 글씨가 작아요. 예. 좀 어렵지만 그냥 이해만 해주십시오.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은
먼저 뭐 돼야 되냐면 이 코드가 내 클래스가 어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요 이벤트 요 때가 일어나는 거를 내가 알아야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물어봅니다. 어. 자, 토글한테 어 unvalue changed가 일어나면은 나한테 알려줘. 어.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일어나면은 나한테 알려줘. add listener라는 말이 어 내가 듣고 있을게.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듣고 있을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add listener한테 그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나한테 알려줘. 어떻게 알려줘? 얘를 호출해줘. 이게 내가 만든 함수예요. 어. 그러니까 토글에 value changed가 일어나면 내 함수가 호출되도록 해줘.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요 작업을 딱 걸어요. 이게 이제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는 UI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든 UI들이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셔도 돼요. 요 이름만 바뀌고 요것만 바뀌고 그렇지 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보면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 작업을 하나씩 합니다. 나중에 개인 프로젝트 하면서 이거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몇 번 만들어 보셔야지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함수가 이 onValue changed가 일어날 때마다 호출이 되도록 해준다. 그러면은 이 호출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 이 값에다가 얘가 토글이 지금이 true인지 false인지를 나한테 넘겨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받아서 그대로 라이트의 set active에다가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얘로부터 일어나는 일을 받아서 얘한테 넘겨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인더라고 합니다. 바인더. 바인딩. 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기로 넘겨준다. 나는 그냥 중간에서 무슨 브로커 역할만 하는 거죠. 이렇게. 그거를 이제 바인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바인딩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라이트가 켜지고 이 체크박스가 온 오프 될 때마다 라이트가 켜고 꺼지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 되는 겁니다. 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얘가 없으면 얘 제가 꺼볼게요. 얘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되네. 이거랑 상관없구나. 이거를 껴도 그러니까 여기 업데이트가 동작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얘는 계속 되네요. 어쨌든 얘가 없어지면은 제가 없애볼게요. 얘를 없애버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바인딩이라는 작업은 이런 작업이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이벤트 핸들러를 써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네. 잠깐만요. 제가 이게 업무 전화라서 미국에서 연락 온 거라서 예, 이따가 저기 수업 끝나고 예, 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저기 네, 어디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바인딩 끝났고 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자,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어, 예, 시스템 이슈. 음, 음.
죄송한데 제가 금방 잠깐만 통화 한 번만 하고서 금방 올게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시간 잠깐만 5분만 있다가 금방 오겠습니다.
저, 예, 죄송한데, 제가, 저기 뭐냐, 일을, 일을 지금 좀 급하게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여기 나머지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예,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일단 오늘 자료는 공유는 드릴게요. 예.